네,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. 백혜령 경정 앞으로 나와주세요. 최초의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 6부 차장검사 허정, 부장검사 이준동, 담당검사 조혁검사였습니다. 맞죠? 네, 김지훈 검사도 있었습니다. 김지훈 검사도 있었고, 최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.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그래서 2023년 9월 13일, 14일, 9월 26일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발부가 다 18일, 27일 각각 발부가 됐고, 또 내용도 비행편의 승객 정보, 인천공항본부 세관 2국 1관 근무자의 인적사항, 연락처, 사진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송치된 미결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서는 3일간 출정을 시켜서까지 현장 검증도 했죠. 그렇습니다. 검찰에서 출정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10월 10일 날 그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.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 6부의 조혁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? 조혁검사와 김지훈 검사 번갈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.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고? 네,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러면 직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? 네,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 깨졌다. 엄청 깨졌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. 예, 그 얘기, 그 사실에 대한 얘기 말고는 왜 깨졌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?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까?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전해줬습니까? 직원들하고는 그런 얘기,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. 아니 우리 전해준 그 직원. 그런 게 아니고요.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검찰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. 그 검사, 그 김지훈 검사하고 조혁 검사가 우리 수사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. 그러니까. 네.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경찰 직원들이 전달을 해줄 때, 해줄 때 왜 깨졌다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?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, 예, 그렇게 짐작을 그렇게 해석을 판단했다 그런 얘기군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이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.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,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,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죠.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. 예, 그 계좌 영장, CCTV 영장, 휴대폰 영장이 다 반려가 됐는데 이후에는 두 번째에는 두 번째는 휴대폰 CCTV는 네네 됐고 허가가 됐고 그걸 제가 계좌 영장 반려가 됐다. 예,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알겠습니다. 사무 이전된 걸 제가 소명하라고 요청한 이후에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에 질의해줘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은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죠. 네, 세 번째 기각되면은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. 네,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문제 10월 10일 날 형사 6부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형사 3부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? 잘 나오던 영장이 나오질 않아서 처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현장 검증 휴대폰 포함해서 영장, 계좌 영장 이게 기각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왜 갑자기 특수부에서 하던 마약 수사가 형사부로 넘어갔느냐. 2차장 산하에서 1차장으로 넘어가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때 뭐 조혁 검사, 김지훈 검사가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. 그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.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
듣고 제가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최세윤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.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질의 과정을 보고 이 뭐 문서로라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kg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.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히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검사가 공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을 해서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. 제목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 여행자 정보 분석 보고인데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.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우리 그 백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.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,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죠. 네, 기피 신청할 때 서울청에 수사지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 겁니다.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우리 백경정 생각에는 그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공적을 올린 검사인데 그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당일날 4월 10일 날에는 영장이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? 1분만 주시겠습니까? 네,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거슬러 올라가서 2월 27일 날 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. 여기서 자백을 받습니다.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1월 27일 날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. 필폰 메고. 그 다음에 2월 6일 날도 넘어왔다.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.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그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훈 검사하고 그 다음에 김현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, 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 지금 최세훈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 수상하고요.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? 저희는 그렇습니다.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. 어떻게 밝혀냈는지. 자,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지 그 이상 없었습니다. 네. 다음은 정경